안녕하세요. 사연의 다리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50살 여성이 헬스장에서 만난 남자, 알고 보니 원나잇 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과연 이 위험한 감정은 어디로 향할까요?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의 손이 내 허리에 닿았을 때 20해 전 그날 밤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다. 자세 교정할게요, 회원님. 그는 웃으며 말했다.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얼굴로. 하지만 나는 알았다. 이 남자의 손길을, 그날 밤의 체온을, 새벽에 홀로 깬 침대의 차가움까지도. 50이 되어서야 헬스장에 등록했다. 남편이 떠난 지 1년, 딸이 시집간 지 6개월. 텅 빈 집에서 하루 종일 드라마만 보는 내가 싫어서였다. 거울 속 얼굴은 늙어가는데 몸은 자꾸 무거워졌다. 뭔가 해야 할 것 같았다. 그래서 집 근처 헬스장 문을 밀었다. 상담실에 앉아 등록 서류를 작성하는데 문이 열렸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곳 트레이너 강민준입니다. 고개를 든 순간 숨이 멎었다. 20해 전보다 단단해진 몸, 짧아진 머리, 깊어진 눈가의 주름. 하지만 틀림없었다. 그 남자였다. 회원님, 그가 다시 불렀다. 나는 황급히 고개를 숙이며 펜을 쥐었다. 손이 떨려 글씨가 비뚤어졌다. 처음이시죠? 걱정 마세요. 천천히 시작하면 돼요. 그는 여전히 친절했다. 하지만 내 얼굴엔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당연했다. 그에게 나는 수많은 여자 중 하나였을 테니까. 하룻밤의 실수, 취해서 저지른 일, 아침에 이름도 묻지 않고 떠난 사이. 하지만 나는 달랐다. 그 밤 이후 석 달을 울었다. 임신 테스트기를 사러 약국에 3번이나 갔다 돌아왔다. 결국 아무 일도 없었지만 그 공포와 죄책감은 오래 남았다. 그리고 그의 가을, 나는 선을 보고 결혼했다. 안전한 남자를, 사랑하지 않는. PT는 다음 주부터 시작할게요. 월수금 오전 10시 괜찮으세요? 그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고개만 끄덕였다. 말을 하면 목소리가 떨릴 것 같았다. 집으로 돌아와 거울 앞에 섰다. 50의 얼굴, 처진 턱선, 눈가의 주름, 힘없이 내려앉은 입꼬리. 20해 전 그날 밤 나는 30이었다. 남편과 싸우고 나온 밤, 친구들이 끌고 간 클럽, 낯선 남자의 권유로 마신 술, 그리고 새벽의 침대. 왜 하필 그였을까? 서울이 이렇게 좁았나? 일주일 내내 잠을 설쳤다. 헬스장을 취소할까도 생각했다. 하지만 계약금을 냈고 이상하게 취소 버튼은 누르지 못했다. 어쩌면 나는 알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그가 나를 정말 기억하지 못하는지, 아니면 모른 척하는 건지. 첫 PT 날이 왔다. 헬스복을 입고 거울을 보니 우스꽝스러웠다. 50 넘은 여자가 무슨 헬스냐고 스스로를 비웃었다. 하지만 나갔다. 헬스장 트레이닝룸 문을 열자 그가 서 있었다. 검은색 트레이너복, 팔뚝의 근육, 환한 미소. 준비됐죠? 오늘은 가볍게 스트레칭부터 할게요. 그는 매트를 펼쳤다. 나는 어색하게 그 위에 앉았다. 자, 이렇게 다리를 쭉 펴고요. 상체를 천천히 숙여보세요. 나는 지시대로 움직였다. 몸이 굳어서 제대로 숙여지지 않았다. 괜찮아요. 무리하지 마세요. 그가 내 등 뒤로 다가왔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손이 내 허리에 닿았다. 천천히 숨 쉬면서요. 손의 온기가 느껴졌다. 20해 전 그날 밤처럼 같은 온도, 같은 감촉,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귓가가 뜨거워졌다. 회원님, 긴장 푸세요. 너무 경직돼 있어요. 그가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나는 풀 수가 없었다. 이 남자의 손이 내 몸에 닿아 있다는 사실이, 그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이 이상했다. PT가 끝나고 샤워실로 향했다.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찬물로 얼굴을 씻었지만 열기는 가라앉지 않았다. 다음 주 수요일에 뵐게요. 헬스장을 나서는데 그가 밝게 인사했다. 나는 고개만 끄덕이고 돌아섰다. 집까지 걸어오는 내내 손이 떨렸다. 이건 잘못됐다. 계속 다니면 안 된다. 하지만 발걸음은 이미 다음 수요일을 향하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다. 30살의 내 얼굴. 그때는 예뻤다. 그가 나를 선택할 만했다. 하지만 지금은 나는 사진첩을 덮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헬스장 앱에서 온 알림이었다. 다음 PT 일정 안내. 그리고 트레이너의 짧은 메시지. 오늘 수고하셨어요. 다음엔 조금 더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나는 화면을 오래 들여다봤다. 그가 보낸 수많은 메시지 중 하나일 뿐이겠지. 하지만 내겐 달랐다. 20해 만의 재회. 그는 모르지만 나는 아는 이 기묘한 상황이 어디로 갈지 나조차 알 수 없었다. PT 세 번째 시간, 그의 손이 내 허벅지 안쪽을 스쳤을 때 나는 작은 신음을 삼켰다. 이 근육이 중요해요. 여기를 단련해야 무릎이 안 아파요. 그는 태연하게 설명했다. 전문가의 손길. 하지만 내게는 달랐다. 매번 그가 내 몸에 손을 댈 때마다 20해 전 그날 밤이 되살아났다. 어둠 속에서 더듬던 손, 목덜미를 타고 내려가던 입술, 새벽의 숨소리. 회원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빨개지셨네요. 나는 황급히 고개를 돌렸다. 운동 때문이에요. 그렇게 거짓말했다. 한 달이 지났다. 일주일에 3번, 1시간씩. 그는 여전히 나를 기억하지 못했다. 아니, 기억할 리 없었다. 그에게 나는 그저 50대 중년 여성 회원일 뿐이었다. 하지만 나는 매일 밤 그를 생각했다. 샤워하면서, 잠들기 전, 아침에 눈 뜰 때마다. 이건 미친 짓이었다. 알았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다. 어느 수요일 오전 헬스장에 도착했을 때 그가 혼자 스트레칭을 하고 있었다. 검은 반팔 사이로 드러난 팔 근육, 땀에 젖은 목선. 나는 입구에 서서 그를 바라봤다. 20해 전엔 보지 못했던 모습들. 그때 우리는 어둠 속에서만 만났으니까. 아, 오셨어요. 잠깐만요. 금방 준비할게요. 그가 수건으로 땀을 닦으며 다가왔다. 가까워질수록 심장이 빨라졌다. 이 남자의 채취, 비누향과 땀 냄새가 섞인. 기억난다. 똑같다. 오늘은 상체 운동 해볼까요? 가슴이랑 등 근육이 약하신 것 같아서요. 그는 벤치프레스 기구로 안내했다. 누워서 발을 잡으라고 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발을 잡았다. 제가 보조할게요. 천천히 올렸다 내렸다 하세요. 그가 내 머리 위에 섰다. 올려다 보니
그의 얼굴이 있었다. 집중한 눈빛, 약간 벌어진 입술, 거꾸로 보는 얼굴인데도 선명했다. 20해 전 그날 밤, 내 위에서 나를 내려다보던 그 얼굴. 힘들면 말씀하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발을 들어 올렸다. 팔이 떨렸다. 무게보다 긴장 때문이었다. 좋아요, 잘하고 계세요. 호흡, 호흡 잊지 마시고요. 그의 목소리가 가까이서 들렸다. 차분하고 따뜻했다. 이 남자는 원래 이런 사람이었을까? 20해 전 그날 밤엔 말이 없었다. 서로 이름도 묻지 않았다. 그저 필요했을 뿐이었다. 8개 채우시면 쉬어요. 조금만 더. 마지막 한 개를 들어 올릴 때 팔에 힘이 풀렸다. 바가 흔들렸다. 순간 그의 손이 내 손 위로 덮였다. 발을 함께 잡아준 것이었다. 괜찮아요. 제가 잡았으니까. 손등 위에 온기. 손가락 사이로 느껴지는 힘. 나는 숨을 참았다. 이 순간이 영원하기를 바라는 내가 한심했다. 발을 거치대에 올리고 일어났을 때 어지러웠다. 운동 때문인지 그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물 좀 드세요. 너무 무리하신 것 같아요. 그가 물병을 건넸다. 손이 스쳤다. 짧은 접촉. 하지만 내겐 전류 같았다. 물을 마시며 그를 슬쩍 봤다. 그는 다음 운동기구를 준비하고 있었다. 태연한 얼굴. 아무 감정도 없는. 나만 이렇게 흔들리고 있었다. PT가 끝나고 샤워실로 향하는데 라커룸에서 여자 둘이 수다를 떨고 있었다. 민준쌤 진짜 잘생기지 않았어? 저번에 내 허리 잡아줄 때 심장 터지는 줄 알았다니까. 맞아, 나도. 근데 여자친구 있대. 한 3년 됐다던데?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여자친구. 당연하다. 저런 남자가 혼자일 리 없다. 나는 뭘 기대한 걸까? 샤워하면서 차가운 물을 틀었다. 정신 차려야 했다. 나는 50이다. 이혼한 중년 여자다. 그는 30대 초반의 젊은 남자다. 게다가 여자친구까지 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우면 자꾸 그의 손길이 생각났다. 허리에 닿던 손, 손등 위로 덮이던 손, 허벅지를 짚던 손. 나는 눈을 감고 20해 전 그날 밤을 떠올렸다. 술에 취해 비틀거리던 나를 부축하던 손, 옷을 벗기던 손, 등을 쓰다듬던 손. 똑같았다. 20년이 지났는데 손의 감촉은 변하지 않았다. 다음 PT 날 나는 일부러 10분 늦게 갔다.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다. 오늘부터는 그냥 회원과 트레이너 사이로 지내자. 더 이상 이상한 감정을 품지 말자. 하지만 트레이닝룸 문을 열었을 때 그는 혼자 창밖을 보고 있었다. 뒷모습이 쓸쓸해 보였다. 평소와 다른 분위기. 늦어서 죄송해요. 내 목소리에 그가 돌아봤다. 그리고 웃었다. 하지만 눈은 웃지 않았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시작할까요? 운동하는 내내 그는 말수가 적었다. 평소처럼 농담도 하지 않았다. 뭔가 있었다. 여자친구와 싸운 걸까? 나는 궁금했지만 물을 수 없었다. 마지막 스트레칭 시간이었다. 그가 내 등 뒤에서 어깨를 잡았다. 천천히 힘을 주며 내 상체를 뒤로 젖혔다. 아파요? 너무 세게 하면 말씀하세요. 그의 목소리가 귓가에 닿았다. 가까웠다.
너무 가까웠다. 숨소리까지 들렸다. 괜찮아요. 나는 간신히 대답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그때였다. 그가 작게 중얼거렸다. 가끔 어디서 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간이 멈췄다. 나는 숨을 멈췄다. 뒤에서 그의 손이 내 어깨를 잡고 있었다. 움직일 수 없었다. 기분 탓이겠죠? 그가 다시 웃으며 말했다. 그리고 손을 놓았다. 나는 돌아보지 못했다. 돌아보면 무너질 것 같았다. 그는 알고 있는 걸까? 아니면 정말 기분 탓일까? 라커룸으로 돌아와 거울을 봤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손이 떨렸다. 휴대폰이 울렸다. 헬스장 앱 메시지였다. 그가 보낸 오늘 유난히 조용하셨네요. 혹시 몸이 안 좋으신 건 아니죠? 다음 시간엔 강도 조절할게요. 편히 쉬세요. 나는 화면을 오래 들여다봤다. 이 남자는 친절한 거다. 모든 회원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 거다. 특별한 의미 같은 건 없다. 하지만 가슴 한쪽이 아팠다. 아프고 뜨겁고 미칠 것 같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우산이 없었지만 그냥 걸었다. 젖어도 상관없었다. 차라리 이렇게 비에 씻겨 내려가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20해 전의 감정들이, 오늘의 흔들림이, 전부 그날 밤 그에게서 전화가 왔다. 휴대폰 화면에 뜬 이름을 보고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강민준 트레이너. 밤 10시. 업무 시간이 아니었다. 손이 떨렸다. 세 번째 벨이 울리고 나서야 받을 수 있었다. 여보세요? 회원님, 죄송해요. 이 시간에 전화해서 혹시 지금 통화 괜찮으세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다. 조심스럽고 낮았다. 네, 괜찮아요. 나는 침대 끝에 앉았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사실은 내일 PT 시간을 좀 조정해야 할 것 같아서요. 개인적인 일이 생겨서 오후로 바꿔도 될까요? 오후요? 네, 3시쯤. 안 되시면 다음 주로 미뤄도 되고요. 나는 잠시 망설였다. 오후 3시면 헬스장이 한산한 시간이었다. 사람들이 거의 없는, 괜찮아요. 그렇게 대답하고 나서 후회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감사합니다. 그럼 내일 뵐게요. 편히 주무세요. 전화가 끊겼다. 나는 한참 동안 휴대폰을 쥔 채 앉아 있었다. 편히 주무세요. 그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다. 다음 날 오후 3시 헬스장은 텅 비어 있었다. 프런트에 직원 한 명만 졸고 있었다. 트레이닝룸으로 들어가니 그가 기다리고 있었다. 오셨네요. 그가 일어서며 미소 지었다. 하지만 눈가에 피로가 역력했다. 못 주무셨어요? 말하고 나서 후회했다. 너무 사적인 질문이었다. 티나요? 어젯밤에 좀 일이 있어서요. 그는 대수롭지 않게 웃었다. 하지만 웃음 뒤에 뭔가 있었다. 오늘은 가볍게 할게요. 요즘 회원님도 피곤해 보이셔서. 나도요? 네. 자꾸 한숨 쉬시더라고요. 모르셨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가 나를 그렇게 자세히 봤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스트레칭부터 시작했다. 매트에 앉아 다리를 벌리고 상체를 숙였다. 그가 등 뒤로 다가왔다. 언제나처럼.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헬스장에 우리 둘뿐이었다. 손이 내 등에 닿았다. 천천히 압력을 가했다. 숨소리가 들렸다. 그의 숨소리, 내 숨소리, 둘 다. 좀 더 숙여볼게요. 힘이 가해졌다. 몸이 앞으로 기울었다. 그의 가슴이 내 등에 닿았다. 체온이 느껴졌다. 아파요? 그가 속삭이듯 물었다. 귓가에 바로 닿을 듯한 거리였다. 아니요. 목소리가 떨렸다. 들켰을 것이었다. 자세를 바꿨다. 누워서 다리를 들어 올리는 동작이었다. 그가 내 발목을 잡았다. 천천히 다리를 가슴 쪽으로 당겼다. 얼굴이 가까워졌다. 숨이 닿을 만큼 유연성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그가 말했다. 시선은 내 눈을 보고 있었다. 피하지 않았다. 열심히 했으니까요. 나도 그의 눈을 봤다. 처음으로 제대로. 갈색 눈동자, 속눈썹이 길었다. 20해 전 어둠 속에선 보지 못했던 회원님, 그가 불렀다. 다리를 내려놓지 않은 채. 네, 가끔 궁금해요. 왜 운동 시작하셨는지. 딸이 시집가고 혼자 남아서요.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았어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외로우셨겠네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다.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다. 딸도 친구들도 다들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나이 들면 혼자 사는 게, 익숙해지는 게, 네. 인정하고 나니 눈물이 날 것 같았다. 나는 고개를 돌렸다. 저도요. 그가 말했다. 나는 다시 그를 봤다. 저도 요즘 외로워요. 헤어졌거든요. 3년 사귄 사람이랑. 여자친구요? 들었어요? 회원들 수다. 그가 씁쓸하게 웃었다. 죄송해요. 아니에요. 사실이니까. 어제 끝났어요. 그래서 어젯밤에 못 잤어요. 침묵이 흘렀다. 그는 여전히 내 발목을 잡고 있었다. 놓지 않았다. 사람이 떠나면요. 그 사람 손길이 제일 그리워지더라고요. 그가 중얼거렸다. 내 발목을 쓰다듬듯 잡으며 만지는 것, 만져지는 것. 그게 제일 외롭더라고요. 나는 숨을 참았다. 이 남자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알 수 없었다. 회원님은요? 뭐가요? 외로울 때 뭐가 제일 그리우세요?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대답하면 안 됐다. 하지만 입이 먼저 움직였다. 손길이요. 그의 손이 멈췄다. 발목에서 종아리로 천천히 올라왔다. 무릎까지, 허벅지까지. 이렇게요? 숨이 막혔다. 심장이 귀에서 쿵쿵 울렸다. 그때 프런트 직원이 문을 열었다. 트레이너님, 택배 왔어요. 그의 손이 순식간에 떨어졌다. 나는 벌떡 일어나 앉았다. 얼굴이 불타올랐다. 네, 금방 갈게요. 그가 대답했다. 목소리는 평온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직원이 나가고 문이 닫혔다. 침묵이 흘렀다. 죄송해요. 그가 말했다. PT 중에 너무 사적인 얘기했네요. 제가 좀 힘든 시기라서.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라고 괜찮다고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많이 피곤하실 것 같아서. 그는 일어서며 손을 내밀었다. 일으켜 세우려고. 나는 그 손을 봤다. 방금 내 다리를 쓰다듬던 손. 잡지 않았다.
혼자 일어났다. 라커룸으로 향하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다. 벽을 짚고 간신히 걸었다. 샤워실에서 찬물을 틀었다. 온몸이 떨렸다. 이건 아니었다. 이건 절대 아니었다. 옷을 갈아입고 나오는데 휴대폰에 메시지가 와 있었다. 오늘 제 실수였어요. 다음부터는 프로답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할 수 없었다.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쓰러졌다. 눈을 감으면 그의 손길이 느껴졌다. 종아리를 타고 올라가던 손, 허벅지에 머물던 온기. 미친 짓이었다. 그는 30대 초반이었다. 방금 헤어진 여자친구가 있었다. 상처받은 상태였다. 그리고 나는 50이었다. 20해 전 하룻밤을 같이 보낸 그가 기억도 못하는 여자였다. 하지만 몸은 기억했다. 그의 손길을, 그날 밤의 온기를.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메시지였다. 회원님, 내일 PT 취소하셔도 괜찮아요. 부담 갖지 마세요. 손가락이 떨렸다. 답장을 쳐야 했다. 취소한다고. 이제 그만하겠다고. 하지만 보낸 메시지는 달랐다. 내일 봬요. 전송 버튼을 누르고 나서 후회했다. 하지만 취소할 수 없었다. 그날 밤 나는 꿈을 꿨다. 20해 전 그날 밤. 하지만 이번엔 아침이 왔다. 그가 떠나지 않았다. 옆에 누워 나를 보고 있었다. 그리고 물었다. 왜 이름을 안 물어봤어요? 나는 대답하지 못하고 눈을 떴다. 베개가 젖어 있었다. 다음 날 나는 헬스장에 가지 않았다. 아침부터 휴대폰을 꺼놨다. 메시지가 올까봐. 아니, 오지 않을까봐. 어느 쪽이든 견딜 수 없었다. 오후 4시쯤 초인종이 울렸다. 택배라고 생각하고 문을 열었다. 그가 서 있었다. 심장이 멎었다. 그는 평범한 티셔츠와 청바지 차림이었다. 손에 편의점 봉투를 들고 놀라셨죠? 죄송해요. 어떻게? 회원 정보에 주소 있잖아요. 들어가도 될까요? 나는 물러섰다. 거절할 수가 없었다. 거실 소파에 앉은 그가 봉투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어젯밤에 계속 생각했어요. 왜 회원님 얼굴이 이렇게 익숙한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기억났어요. 20해 전 클럽에서 만난 여자. 아침에 사라져 있던. 나는 고개를 돌렸다. 혹시 그때 그분이 회원님이신가요? 네. 작게 대답했다. 그의 한숨 소리가 들렸다. 길고 무거운. 미안해요. 그날 밤 정말 최악이었어요. 군대 전역하고 방황하던 시기였거든요. 당신 잘못 아니에요. 아니요. 이름도 안 물었잖아요. 근데 왜 말 안 하셨어요? 첫날부터 알았던 거잖아요. 창피했어요. 50 넘은 여자가 20해 전 일 기억하고 있다는 게. 그가 내 앞에 무릎을 꿇었다. 눈높이를 맞추고. 창피할 거 없어요. 저도 기억했어요. 뭔가 남아 있었어요. 손을 뻗어 내 손을 잡았다. 성함이 뭐예요? 이제 알고 싶어요. 이수진이에요. 수진 씨. 그가 내 이름을 불렀다. 처음으로. 저도 외로웠어요. 3년 사귄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PT 할 때마다 느꼈어요. 이 사람은 나를 다르게 본다고. 점점 기다려지더라고요. 당신이. 안 돼요. 고개를 저었다.
눈물이 핑 돌았다. 나는 50이에요. 당신보다 20살이나 많아요.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중요하죠.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당신 미래는 미래요? 그가 씁쓸하게 웃었다. 전 편의점 알바해요. 트레이너만으론 못 살아요. 30세 월세 살고 저축도 없어요. 무슨 미래가 있겠어요? 수진 씨, 전 당신이 좋아요. 20해 전 그날 밤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눈물이 흘렀다. 그가 엄지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닦아줬다. 울지 마세요. 그냥 솔직하고 싶었어요.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나도요. 나도 좋아해요. PT 첫날부터 미칠 것 같았어요. 그가 천천히 미소 지었다. 그리고 내 이마에 입을 맞췄다. 길고 따뜻하게. 일어서며 그가 말했다. 저 기다릴게요. 마음 정리될 때까지. 준비되면 연락 주세요. 문 앞에서 돌아보며 덧붙였다. 그때 아침에 깨웠어야 했는데 이름이라도 물어볼 걸. 후회했어요. 문이 닫혔다. 나는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다. 테이블 위 아이스크림이 녹고 있었다. 딸기 아이스크림. 내가 제일 좋아하는. PT 중에 한 번 얘기했었다. 한 입 베어 물었다. 달고 차가웠다. 눈물이 또 흘렀다. 이번엔 슬프지 않았다. 휴대폰을 켰다. 그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내일 PT 몇 시예요? 답장은 금방 왔다. 10시. 그런데 정말 괜찮으세요? 나는 미소 지으며 답장했다. 네. 이제 괜찮아요. 내일 봬요, 민준 씨. 창밖으로 저녁 햇살이 들어왔다. 50년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빛이었다. 20해를 돌아온 손길. 이번엔 놓치지 않을 것이다. 끝. 어떠셨나요? 50대에 찾아온 가슴 떨리는 사랑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길 바라며 사연의 달인은 언제나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